저번 영상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로 한 달에 30만원씩 벌고 있는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충격적이겠지만 그 수입은 이웃 90명, 일방문자 50명의 블로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해도 일주일이나 한 달이면 나올 수 있는 숫자죠. 어떤 전문 분야의 주제이길래 이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주제는 누구라도 당장 가능한 맛집, 제품 리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제가 이 정도고, 사실 이것보다 돈 되는 카테고리는 너무 많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분야에 그 카테고리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블로그 주제 정하기인데요. 블로그를 이미 만들었지만 가끔 식당 리뷰를 쓰거나 감성 돋는 일기만 쓰다가 흥미가 없어진 분들도 많죠. 그렇게 되는 이유도 주제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제는 총 3개 정도를 정해도 되기 때문에 맛집이나 제품 리뷰 등으로 월 30만원씩 부수입을 가져가면서도 다른 주제로 블로그 파워를 키워서 더 큰 돈을 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주제는 32개나 되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쉽지 않죠? 딱 3가지만 고려해보세요. 1.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가? 여기서 10명 중 9명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나,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를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내가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IT 전문가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집에서까지 쓰는 게 너무 싫다면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내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지만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다면 이것도 아니죠. 내가 글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뭘까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평소 외식을 많이 한다면 맛집 블로그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번 비틀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강원도 영월이라면은 서울이나 부산, 광주에서 오는 방법에서부터 놀만한 것들, 맛집, 숙소, 카페 등등 그 지역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고 많은 기회들이 생기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배워가는 과정과 정보들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이 좋아하는 분야인가? 남이 뭘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막상 떠오르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중들이 뭘 좋아할지 깊이 고민해본 경험이 없죠. 그래서 네이버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20개의 인플루언서 주제로 정해뒀어요. 여기는 이미 치열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제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블로그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조금만 꾸준히 하면 초보자에게도 정말 기회를 많이 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치열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경쟁이 덜한 주제를 선정하는 거냐고요?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한번 비틀어 볼게요. 자동차 리뷰해주는 여대생, 화장품 알려주는 딸바보 아빠. 같은 주제에 다른 블로거보다 확 끌리지 않나요? 하고 싶은 주제에 자신만의 정체성을 한 방울 넣어주기.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경쟁력이 아니더라도 어떤 주제든 나 자신과 내 스토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3. 돈이 되는 주제인가? 블로그를 통해 부수입에서 주수입까지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차차 풀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볼게요. 체험단 또는 원고단, 협찬 또는 광고, 본인의 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사업 홍보가 목적이라면 그 사업이 주제겠죠. 상품의 객단가에 따라 수익 규모가 결정됩니다. 체험단이나 협찬 광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품 가격이 높을수록 광고주는 더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있고 그게 블로그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가격이 높을수록 더 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주제들도 있는데요. 돈 되는 주제부터 주의해야 될 주제,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주제까지 지금부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체험단 개념으로 항공부터 숙박, 놀거리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고 숙박, 여행 패키지 등을 홍보해주고 광고비를 받거나 판매 시 매출의 2%에서 15%까지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경제, 주식, 부동산, 금융 등 상품 가격이 비싼 분야 중 하나죠. 그 안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만큼 블로그 수익도 차이가 크지만 아파트나 상가 분양하는 것을 홍보해주고 100에서 200 정도의 광고비를 받는 것은 보통입니다. 판매 수수료의 약 10에서 20%를 받기도 하죠.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나오는 광고를 클릭하면 받는 광고비, 애드포스트 단가도 다른 분야보다 높죠. 건강.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건강일 겁니다. 경제나 여행만큼 제품 하나의 가격이 높진 않지만 비타민C, 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등 영양제를 몇 종류씩 먹을 정도로 사람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돈 되는 카테고리 중 하나죠. 다만 건강이나 의료 관련해서는 광고법도 따로 있는 만큼 네이버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단어 하나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공부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맛집 제품 리뷰.
앞서 말한 주제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체험단과 원고단으로 가장 쉽고 빠른 수익화가 가능한 맛집이나 상품 리뷰 블로그도 좋습니다. 체험단은 홍보의 대가를 음식이나 제품으로, 원고단은 돈으로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돈도 받고 실력도 키우면서 블로그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육아. 블로그 주제는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육아 주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여행은커녕 식당도 자주 못 다니죠. 이럴 땐 육아 블로그를 하면서 육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꿀팁들, 육아용품 리뷰 등을 하면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용품은 꼭 필요하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협찬으로 받더라도 생활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카테고리죠. 블로그 시작할 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 정하기. 3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정해보세요. 1. 내가 좋아하느냐 잘하느냐보다 글을 자주 쓸 수 있는 블로그 주제 찾기. 2. 남이 좋아할 만한 분야도 중요하지만 내 개성을 녹이면서 나만의 분야 만들기. 3. 돈 되는 카테고리 중 내 상황에 맞는 주제 선정하기. 주제를 정했고 아직 블로그를 개설하지 못했다면 이 영상 보고 5분 만에 개설해보세요. 지금부터 누구나 5분 만에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릴게요. 1. 블로그 개설하기. 네이버 계정이 없다면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메뉴로 이동해 블로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가 고민되신다면 챗GPT로 1분 안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챗GPT를 검색합니다. 가입은 30초면 됩니다. 여기서 변형해서 만들거나 더 알려달라고 하면 더 알려줍니다. 2. 블로그 주제 정하기. 블로그는 32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추후 변경도 가능하니 일단 한 가지만 고려해보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가? 초반에는 블로그 지수나 글쓰기 연습 측면에서 글을 자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여야겠죠. 다만 여행을 좋아하지만 자주 가지 못하는 경우처럼 자주 쓰지 못하는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민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3. 블로그명, 별명, 프로필 작성하기. 네이버 로그인해서 오른쪽에서 블로그를 누르면 아래쪽에 내 블로그가 있어요.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프로필 이미지 등록창이 보일 거예요. 그 아래쪽 관리를 눌러줍니다. 기본 설정에서 블로그 정보를 클릭합니다. 앞에서 결정한 내 블로그 주제를 선택해줍시다. 블로그명은 네이버를 검색하면 이 부분에 뜹니다. 별명과 소개글은 프로필 사진 아래 뜹니다. 블로그명과 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겹치거나 비슷한 이름이 있다면 나중에 내 블로그가 잘 됐을 때도 내 이름을 검색창 상단에 띄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주제와 관련된 이름이면 더 좋겠죠.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소개글은 내가 쓸 주제와 관련해서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강릉의 맛있는 식당, 숨겨진 명소, 가성비 숙소 등 모든 것을 알려주는 강릉 경력 30년차 현지인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4. 카테고리 정하기. 벌써 마지막이네요. 블로그 카테고리 만들기입니다.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서 상단 메뉴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관리를 눌러줍니다. 하고 싶은 주제가 3가지라면 카테고리를 3개 추가하고 그 아래로 메뉴를 추가하면 돼요. 추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페이지당 글은 1개, 글 보기는 블로그형, 목록 보기는 목록 열기, 5줄 보기로 설정해줍니다. 이제 글 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AI로 블로그 꾸미기를 5분 만에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텐데요. 5분 만에 블로그 만들기에 이어 5분 만에 블로그 꾸미기. 총 10분이면 가장 쉽게 돈 벌 준비가 끝납니다. 기존의 방식이지만 5분 만에 빠르게 꾸미는 방법과 AI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꾸미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존의 방식이지만 5분 만에 꾸미는 방법입니다. 관리, 꾸미기 설정, 스킨 선택에 보면 기본 스킨 99개가 있어요. 생각해둔 특별한 컨셉이 없다면 어둡거나 화려한 것보다 흰색이나 베이지 계열의 스킨을 추천합니다. 스킨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면 글 내용이 디자인에 가려지기 때문이죠. 1페이지의 와이드, 3페이지의 차분한 베이지, 8페이지 익숙함과의 결별 등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미리 보기로 보면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스킨을 선택했다면 오른쪽 아래로 가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해보세요. 스킨 배경, 타이틀, 네이버 메뉴 등 10여 개 항목이 있고 하나씩 눌러보며 꾸밀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딱 한 가지를 꼽자면 타이틀 항목입니다. 타이틀에서는 블로그 제목의 글자 크기와 폰트, 정렬 위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타일에서 디자인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선택하면 미리 보기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씩 눌러보면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타이틀 꾸미기 전에 잠깐 저번 영상에서 챗GPT를 이용해 블로그명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혹시 아직 만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래 공식대로 초간단하게 만들어보죠. 블로그명은 검색자들이 내 블로그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예시를 보면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예시갑니다. 쩝쩝박사 K의 솔직 맛집 리뷰, 세댁 레이첼의 고군분투 육아 스토리, 행복한 일탈러 지니의 여행 로그, 테크맨 주니의 IT 정보 이야기, 투자에 진심인 남자 김머니의 주식 일지. 위와 같이 블로그명을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틀을 꾸며보죠. 아래로 내려가서 디자인, 스타일 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봅니다. 아마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땐 직접 등록을 눌러서 가지고 있던 사진 중에 알맞은 사진을 넣어줍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는데 준비된 사진도 없다고요? 그럴 때도 해결 방법이 있죠. 직접 등록해서 무료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검색창에 내 블로그 주제와 맞는 것을 검색해봅시다. 음식을 한번 검색해볼게요. 영역 높이를 조절해줍니다. 이번엔 여행을 검색해볼게요. 영역 높이를 조절해주고 이번엔 블로그명을 가운데로 정렬해주고 글자 폰트, 크기, 색상을 설정해주세요. 여기까지 5분 만에 블로그 꾸미기였습니다. 저는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AI로 블로그 꾸미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블로그명 중 3개를 골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먼저 구글을 켜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검색해줍니다. 내 블로그 별명과 컨셉에 맞는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 건데요. 프롬프트는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키워드를 나열해주세요. 예를 들어 30대 활발한 아시아 여성인 3D 캐릭터, 행복한 얼굴, 긴 머리,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 핫플레이스를 가는 걸 좋아함, 발랄한 분위기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진심인 것 같은 여성의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이미지를 다운받아 볼게요. 이걸 활용해 프로필과 함께 모바일 커버 이미지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PC 버전의 상단 디자인도 예쁘게 꾸며보고 싶다면 미리 캔버스라는 무료 사이트에 들어가 빙에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봅니다. 미리 캔버스에 네이버 블로그 스킨 권장 사이즈가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본 결과 권장된 크기로 하면 이미지가 중복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중복되지 않는 깔끔한 사이즈로는 2000에 560이 좋습니다. 2. 원하는 느낌의 템플릿을 하나 골라봅니다. 3. 여기에 문구 디자인 등은 그대로 살리면서 불필요한 아기 사진과 문구 및 배경을 지워봅니다. 4. 글자를 내 취향에 맞게 재배치하고 이미지 칸을 옆으로 옮겨 빙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5.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PNG 파일로 고해상도 다운로드 해 볼게요. 6.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돌아가 꾸미기 설정에서 스킨 선택을 눌러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스킨 배경의 아래쪽에 디자인 보이시나요? 그 아래에 직접 등록을 누르고 상단 영역에서 파일 등록을 해볼 건데요. 이때 아까 빙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드디어 나만의 상단 디자인이 완성됐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예시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지도록 보여드릴 테니 차근차근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번에는 40대 활발한 아시아 여성인 3D 캐릭터, 행복한 얼굴, 검은색 안경을 쓴 단발머리, 모험을 즐기고 여행을 좋아함, 활기찬 분위기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30대 아시아 남성인 3D 캐릭터, 검은색 안경을 쓴 똑똑한 이미지, 기계를 잘 다루고 기술, AI 발전에 관심이 많음, 정보 전달 능력이 뛰어남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참 쉽죠? 챗GPT의 등장으로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는 사람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더 적겠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기능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것만으로 상위 10%까지 금방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의 블로그 5분 만에 만들기에 이어 이번 영상에선 블로그 5분 만에 꾸미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돈 버는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아직 만들지 않았거나 방치된 블로그로 다시 시작하려는 분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